자, 이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했죠. 또 오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오 시장 집무실 한남동 공관 압수수색했고요.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정책 혼선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 시장이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을 한 겁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때는 이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국민 삶 불안하게 한다. 이런 표 같은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해제한 거냐. 이런 결과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좀 오 시장이 좀 무능력하다. 이걸 좀 부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토지허가제가 사유재산 침해 수단으로 변질됐다. 비판하면서 지나가는 개 한 번 물린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하게 설치고 다니는데 그에 비하면 오 시장은 조족지혈이다. 오 시장 파이팅! 힘내시라. 야, 홍준표 시장님이 왜 이렇게 좀 응원할까요? 누가 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 문제가 개라는 거예요? 누가 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요. 누가 가서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정책 변경하는 거 어디 뭐 국회나 지자체에 뭐 구급 정책비서관한테 제출하라 그래도 이런 정책 변경안 제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건데 뭐 누구한테 물렸다는 건지 모르겠고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저는 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빨간불 켜지면 또 초록불도 켜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잠깐 멈춰서거나 위험 경고등이 터진 게 아니라 빨리 주차를 하고 수사 받을 거 받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선은커녕 지방선거에도 문제가 생길걸요. 이 상태면은 아마 서울시장 하기에도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처리하고 명태균 문제 아직 남아 있고 어떻게 대선을 나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대권 가도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붕 떠 있는 얘기 아닌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게는 뭐 위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좀 의기소침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줬잖아요. 이게 명태균 씨와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럴까요? 동병상련 아니냐 뭐 이제 이 말씀이신데요. 예. 워낙에 두 분이 좀 가까우세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면 대략 아웃이군, 이 판단 아마 홍 시장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진짜 이제 위기가 왔다고 봅니까? 외우내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명태균 건보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 건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면 오 시장이 과거에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네. 그 논란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시장직을 이제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는데,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판이 튀어요. 판이 튀는데 아주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이제 튀는 그런 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본인 지지율이 요즘에 정체돼서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역시 내가 보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좀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이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강남 3구를 딱 겨냥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해제를 딱 이제 한 거죠. 본인으로서는 뭐 나름의 카드를 회심의 카드라고 던진 건데 완전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된다, 또는 그런 정책적 실패를 한다. 그걸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것들이 다 또 이렇게 또 이게 소환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무상급식 사건 때 생각도 나고, 또 그 버스 대란 또 생각도 나고,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 시장에게는 지금 치명적인 결점인데, 그 결국은
뭐 참모진의 뜻에 따라서 과연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대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국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본인의 정무적 판단,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정무적 판단, 그것이 아직까지 좀 성숙돼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전국의 부동산 정책을 선도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이양제, 신통기획, 그리고 상가 비율을 그 한도를 좀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보건대 참 좋은 정책이 많고, 그게 이제 한번 검증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게 또 전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런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이 위상에서의 서울시에 가지고 있던 위상을 제대로 박원순 시장이 활용을 못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계속 잘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2월 12일에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 해제했는데 2월 25일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한 번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1년에 두 번, 한 6개월 단위 또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할 때도 있는데 4개월 만에 이거를 바로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정 해제 이후에 바로 그냥 확 하고 이게 불타오라 버린 거거든요. 한 2주 있다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이런 혼선이 약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한테만 이 모든 좀 이 혼선의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이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힘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의 요 상황에 대해서 송파의 의원들이나 예. 그리고 이제 그 강남의 의원들이 비판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한테.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 뭐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근에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사이예요. 공동의 적. 예, 공동의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한테 홍준표 시장이 등을 두드려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그리고 태도의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매우 난감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토지 허가 거래제에 대해서도 뭐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이럴 상황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싶어서 오세훈 시장이 처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또 서울 부동산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토지 거래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겠지만 아파트 거래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외지에서 굉장히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곳곳에서 요구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작동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구청장이 허가를 내야 되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 이제 이게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렇죠. 실거주를 2년 동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숱한 요구가 있었겠죠, 주변에서. 그러면 아무도 요구 안 하는데 시장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국토교통부도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명태균 상황을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그렇거든요. 뭐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해볼 때면 해보라 그래, 막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한동훈 전 대표는 선을 긋고 있고,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또 선을 잇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참 엄중한 시기 탄핵 정국이잖아요. 태도가 불분명한 데다가 정책까지도, 그러면은 봐라 오세훈 시장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이 토지 거래 학대 재지정하는 장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어요. 박상우 장관도 있지만 아무도 장관 쪽은 안 봐요. 오세훈 시장 쪽에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인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상황, 위치, 또 포지셔닝, 태도,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자, 토호제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집값 불질러 놓고 한 달 만에 뒤집는다, 어이없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저 정도 판단 미스인 사람인데 대통령 하겠느냐, 이런 의견.
오세훈 규제를 푼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누가 특혜 받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오세훈도 이재명 조국만큼 탈탈 털어서 압색하고 수사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홍준표의 끈끈한 명태균 연대가 작동한 거다. 홍 시장 속보인다. 이런 의견. 오세훈 다음 홍준표 차례다. 철랑대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시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이 잠룡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저희 안희정 성남지사 때나 아니면 2017년에 홍준표 지사 때처럼 이렇게 잠재층에서 저런 사람도 있었지 그래. 저 사람 한번 평가해보고 검증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꽤 괜찮다는 평가가 그 검증의 시험대에서 받으면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한 10%대까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또 지지해주네 하면서 더 붙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크래치만 나고 있잖아요. 검증의 시험대에 사실 올라가기도 전에. 그것도 부동산 문제 이런 거는 다 자기들 나름의 변명이 있겠죠. 저희 민주당도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대선에서 어떻게 이거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대선은커녕 서울시장 다시 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졌을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재밌는 얘기하던데 이 정도면 끝났군. 내가 그냥 한번 어깨 두드려주지 약간 여기에 제가 동의가 되는 상황인데 이를테면은 진짜 자기한테 위협적이라고 하면은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끝난 상황에서 불출마하거나 끝나면 자기 편 대해주면 좋고 그래서 그냥 했다고 생각하지. 대선 가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마 몇 주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와 대선이란 키워드가 같이 붙어 다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재밌는 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잠룡 그러면 이제 물속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잠자는 용이라고 해석을 해주신 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여론상으로도 보더라도 앞서 이제 한국갤럽 그 차기정 지도자 개요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전체 결과는 오세훈 시장이 4%인데 서울에서 3%예요. 서울에서? 이게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단 명태균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간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 검찰 수사도 오세훈 시장 쪽에 정조준돼 있고 사실은 많은 사람하고 관련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태도와 관련된 부분 좀 더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이 이런 시기에는 필요했을 텐데 성정상일지 아니면 스타일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 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부분은 당분간 단기적인 후폭풍은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갖출지 어떨지는 차후에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데이터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면 분명히 원영수 단장.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국회 도서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개헌 관련 토론회 할 때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 가량이 가서 박수를 쳤다고 하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쏠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자칭 중도 보수지만 오세훈 시장은 진짜 중도 보수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물론 이제 철회는 하지만 본인이 그 토지거래 허가제의 문제점 그리고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자유에 관련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깊이를 더 드러내시고 앞으로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게 목적이다. 이런 더 큰 담론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토지거래 허가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하시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좀 불편하고 본인한테 좀 버거운 그런 사람을 옆에 참모로 두세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나 버겁거나 그런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저는 참모로 꼭 추천드립니다. 김병민 부시장을 디스하는 것 같은데.